방산기업 현대로템이 만드는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전차 K2 흑표가 전세계 전차, 자동차, 비행기 등 무기 소식을 전하는 캐나다 매체 핫카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로템 K2 흑표가 전세계 전투 현장에 투입된 전차 톱 10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고 핫카스가 3일 보도했다. 핫카스는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차의 기본 설계나 디자인은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최신 설비가 적용된 전차는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구권 전차들은 여전히 3세대 전차지만 러시아와 동아시아 3국은 4세대 전차를 갖춰 더욱 강력한 성능을 뽐낸다. 3세대 전차는 첨단 무기를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는 장갑화된 전차다. 이에 비해 4세대 전차는 사물 인터넷과 전술 지휘 통제 체제를 기반으로 설계된 전차를 뜻한다. 4세대 전차인 K2 흑표는 네트워크 기반의 전장정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전투 상황에서 적과 아군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보다 정교한 작전을 수행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지휘관은 전장 상황을 보다 능동적으로 파악해 군사작전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다. 또한 조준경과 표적전 시기, 사격 통제 시스템 등을 탑재해 전장에서 탐색과 관측, 적에 대한 명중률 증가, 특정 표적 자동 추적 타격 등이 가능해졌다. 외신은 K2 흑표는 전차 한 대당 850만 달러에 이르는 비싼 전차라며 지난 2013년부터 생산되고 있는 전차로 최근 생산된 전차 가운데 가장 최신 설비가 장착돼 있다고 극찬했다. K2 흑표 전차는 2014년부터 한국 육군에 투입돼 활약하고 있으며 최고 속도 시속 70km, 야지 속도 시속 50km로 가동된다. 주력 무기로는 120mm 55구 경장 활강포가 장착돼 있다. 이와 함께 K2 흑표 전차는 2008년 터키에 기술을 수출해 경쟁력을 인정받았으며 폴란드, 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과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편 K2 흑표 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전차는 1위 러시아의 T-90MS, 2위 중국 타입 99A, 3위 일본 타입 12다. 2. 현대로템 참여 1.7조 노르웨이 전차 수주전 일정표 나왔다. 현대로템이 참여하는 1조 7천억 원 규모의 노르웨이 전차 사업 수주전 윤곽이 나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노르웨이 당국은 오는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노르웨이 전차 사업 후보업체 입찰 제안 요청서를 검토하고 내년 2월 동계 테스트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2025년까지 육군 배치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후보사로 선정된 현대로템과 경쟁사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의 베그만이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제안 요청서 제출해야 한다. 서류 검토와 동계 테스트를 거친 뒤 내년 12월 계약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양사는 서류 제출에 앞서 노르웨이 국방부 앞에서 전차 브리핑을 가진 상태다. 현대로템과 레오파드 제조사 독일 KMW는 지난달 말 노르웨이 국방부와 방산업협회 후원으로 열린 웨비나르에서 각각 1시간 반씩 각사의 전차 브리핑을 했다. 현대로템은 사업 수주에 욕심을 내고 노르웨이 전차 입찰에 적극 참여 중이다. 지난해 10월 노르웨이 군당국으로부터 자료 요청서 제출에 응답하고 K2 흑표 전차 사양과 기능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본보 2020년 10월 28일 참고 현대로템 노르웨이 국방물자관리청서 전차 사업 자료 요청받아 당시 현대로템이 제출한 서류는 공급업체와 기술 사양, 가용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절대적인 자료로 사업자 선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현재 노르웨이는 보유 전차 레오파드가 노후돼 전차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유 전차인 레오파드 EA4 유형 전차가 35년대 이를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 금액은 130억 크론의 규모에 달한다. 기존 전차 수명 기한이 도래해
오는 2025년부터 새 전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노르웨이 정부는 오는 2021년에 노르웨이 국회에 전차 조달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 2025에서 2030년에 단계적으로 도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사업 획득을 위해 K2 흑표전차의 노르웨이에서 타워를 창작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의 기술 이전과 노르웨이 산업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파워트레인과 캐논 파이프가 장착된 셰시를 생산해 노르웨이에 배송한 후 현대로템 제작 선체에 타워와 결합할 예정이다. 본보 2020년 6월 23일 참고 단독 현대로템 노르웨이 전차사업 수주 히든카드 꺼냈다.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제시. K2 흑표전차는 미래 무기 체계를 선도하는 현대로템의 방위산업 부문에서 자체적인 연구 개발 및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해 탄생한 전차다. 능동 방어 체계와 반응 장갑, 한국형 120mm 55구 경장 주포 대전차 미사일 로켓탄 방호용 레이더, 120mm 포탄 자동 장전 장치 등 최신 기술이 대거 집약된 차세대 전차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3. 양락규의 디펜스 클럽 K2 전차 추가 도입 vs 기존 전차 성능 개량. 우리 군이 K2 흑표 전차 3차 양산을 결정하면서 추가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산 변속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산 변속기 대신 독일제 변속기를 장착한 K2 전차를 추가 도입할 건지, 육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K1A1 전차 등을 성능 개량할 건지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25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는 K2 전차 3차 양산 계획을 심의하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K2 전차 50여 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K2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되는데 엔진은 국산, 변속기는 독일제를 사용해왔다. 그동안 변속기 국산화가 진행됐지만 성능 문제로 논란이 이어져 결국 기존의 혼합 파워팩을 장착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국산 파워팩 최초 생산품 검사에서 엔진은 국방 규격을 충족했지만 변속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2차 양산에는 국산 파워팩이 아닌 혼합 파워팩이 적용됐다. 2차 사업 당시에도 국산 변속기의 성능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양산이 3년 5개월 정도 지연됐다. 육군은 현재 K2 전차의 4차 도입을 놓고 고민 중이다. 육군은 그동안 1차 양산, 2차 양산, 3차 양산을 추진해왔다. 군 내부에서는 육군이 4차 양산을 추진한다면 100대가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육군이 K2 전차의 추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내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세계 정상급 전차라는 점 때문이다. 미국의 M1A2, SAP나 프랑스의 르클레르, 독일의 레오파드 A6X 등 선진국 주력 전차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K2 전차는 시속 50km로 야지를 달리는 주행 능력은 물론 깊이 4.1m 하천을 잠수 상태로 건너는 도하 능력, 주행 중 안전성을 보장하고 차체를 제어하는 현수 장치 등을 갖췄다. 특히 기동 중에도 탄을 빠르게 장전하는 자동 장전 장치, 표적 자동 탐지, 추적 장치, 전기식 포탑 구동 장치, 전술 정보 처리 장치 등 첨단 전력을 장착해 국산 전차의 성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K1 전차, K1A1 전차의 성능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의 대전차 로켓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우리 군의 전차를 관통할 수 있는 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의 T-54 전차 선군호 천마호에 사용하는 운동탄과 화학탄은 우리 군의 K1 전차와 K1A1 전차를 관통할 수 있다. 북한은 550mm의 장갑차 두께를 뚫을 수 있는 화학에너지 탄과 900mm를 뚫을 수 있는 화학에너지 신형탄을 사용하고 있다. K1 전차의 장갑 두께가 350mm임을 감안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육군은 1차 성능 개량 사업에서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력이 제외돼 합동참모본부에 재검토를 요구한 적이 있다. 육군은 전차의 방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차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전차의 중량이 51톤에서 57톤으로 늘어나 속도가 느려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1200마력인 엔진과 변속기의 성능 개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육군에서 모의 분석한 결과 북한의 전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K2 전차 100여 대를 추가 확보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2 전차의 전력화가 늦어질 경우 K1A1 전차의 추가 생산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마저도 힘든 상태다.